안녕하세요. 희망스튜디오의 박마루입니다. 내년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선 지방자치단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희망스튜디오에서는요, 민선 지방자치단체 장을 모시고 또한 주요 정책과 복지정책 또 현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도 화성시 최영건 시장님을 모시고 오늘 희망스튜디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희망스튜디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첫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장 최영건입니다. 이렇게 복지가족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경기도 안에 있는 화성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성시는 아는데 화성시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화성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화성시는 수도권 수원 바로 옆에 있고요. 네. 면적이 광활합니다. 서울시보다 약 한 1.4배 됩니다. 네. 아직 발전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도농복합도시,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는 도농복합도시 전형입니다. 최근에도 좀 발표했듯이 전국 활력 있는 도시 1위로 됐고 인구 증가율이 많을 때는 한 달에 10,000명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1위가 아니지만 전국 1위를 바라보고 지금 발전하는 도시고요. 네. 화성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 지금 추진 중인 지역이 약 한 14군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50만 가까이 되고 2012년에 70만, 2015년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주로 저희 화성은 인재 육성, 네. 농촌 경제, 노인, 장애인,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서 해양 관광 산업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화성시가 주 역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또 인재 육성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인재 육성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생각이. 제가 여기 일대조 산소가 있는 700년 고향입니다. 네. 화성시가. 근데 아시다시피 인근에 수원이라든가 서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서 전국에서 성장하는 1위 도시지만 현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히 교육, 문화, 체육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인근에 수원이나 서울로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보궐선거로 되고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문화시설이다. 특히 그래서 학교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는 아마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매년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드웨어, 기반 시설도 저희도 갖추는데 주로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은 기숙사를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예를 들면 사당동에 제1장학관이 있고 창동에 제2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출신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갔을 때는 보통 하숙비가 6, 70만 원씩 되는데 10만 원만 내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학력 등급이 7등급에서 9등급, 저순위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뀐 게 50% 이상 가까이 되고요. 시골 지역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 육성을 꼭 명문대 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화성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장유서도 알고 또 농촌도 알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학생 또한 아직 부족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과 더불어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은 단시간 내에 끝낼 게 아니고 10년, 100년을 바라보고 저희들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근데 이 인재 육성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급한 것부터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인재 육성을 한다는 건 그마침
그 뭐랄까 고향을 사랑하는 그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화성시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또 화성시의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네. 예, 길이 열리는 네, 길이 열리는 화성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최근에는 뭐 국제 요트 대회도 성황리에 벌써 2회 대가 끝났죠. 네. 예, 그리고 전국 해양 산업단지도 만들고 계시고 또 서해안 시대를 열고 있는데 또 이 구체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있을까요? 길이 네. 열리는 화성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현재는 부족한 게 많지만 네.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교통 발달의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네. 서울에서 1시간 내에도 도착하고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대교가 되면 30분 안에 오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시가 교통 발달의 도시이고 많은 잠재력하고 풍부한 것이 많다. 특히 네. 현대, 기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하고 우리나라 최고 많은 만여 개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되게 시멘트만 있고 아파트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신도시도 있고 농축수산 바닷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시가 오면 당신들이 꾸는 그 꿈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길이 열리는 도시라고 슬로건을 정했고요. 네. 현 세대 정치인이 고민해야 될 것이 지금 후배 세대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특히 예전에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될 파이가 네.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파이를 넓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이끄는 거는 5대 산업이 선진국 또 앞서가는 선진국 따라오는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한테 샌드위치가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바닷가, 바닷가를 이용한 예전에 우리 고대서부터 바닷가를 100개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약 50km가 바닷가가 됩니다. 그래서 해안선 길이와 국력은 비례한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트보트 산업이 아시다시피 대형 조선 산업이 한 60조 세계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대형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0%를 점유하는데 우리 보트 산업은 100억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저 화성시 같이 해서 국가의 지금 정책으로 요트보트 산업을 세계 시장 20%를 점유하겠다는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보트 대회뿐만 아니고 전국강 배후단지에 약 한 60만 평의 요트보트 관련된 산업이 한 200개 관련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대단하거든요. 자동차 버금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달에 기공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수도권에서 새로운 메카로서 그래서 이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아니 일본, 중국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메카 역할을 할 저희들 비전을 지금 시작을 그렇군요.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저선업에서 1, 2를 다투고 있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요트의 어떤 산업적인 접근, 그것도 일자리 창출, 정말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문화 부분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또는 그 자연사 박물관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가치,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추진하는 것도 일자리와 또 문화적인 향유 이게 다 접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요. 네.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광협회 가서 기조연설에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관광 문화가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자치단체 간에 서로 다 윈윈하는 거라든가 여행사끼리 네트워크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브랜드도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동남아 또 중국, 유럽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 60%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최근에 중심 컨셉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거고 그 시발점으로 해서 인근의 시군 타시도까지 대한민국 문화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외국 예를 들어보면 약 1,000만 명씩 오는데 외국인이 보통 20% 200만 명 옵니다. 그래서 인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관광객이 왔을 때 화성을 시발점으로 해서 인근 도시. 뭐 안성 그러면 남사당놀이가 유명하죠. 그렇죠. 또 동남아 사람들이 부족한 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가평 다 연결해주는. 그래서 최근에 바닷가에 관련된 시군 연합체도 구성해서 같이 윈윈할 각오가 돼 있고요.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누누이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고용유발 효과가 뭐 몇만 명 거대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고 문화 콘텐츠를 바꾸는 하나의 큰 저희들 사업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각처에서 언론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 창출에 뭐 단발성의 일자리 창출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화성시가 발전 성장 1위 도시로 뭐 선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5년도는 세계 도시에서 25위가 되는 화성시가 되겠다. 그런 거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시장님? 네. 시장으로서 고민이 과연 어떤 도시가 과연 그리고 싶은 도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냐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먼저 발달한 도시 보면 시멘트밖에 없죠. 아파트. 그 다음에 산업이 같이 없고 베드타운. 근데 일본이나 인근 도시 가면 자족도시입니다. 자족도시. 그 자치단체에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 키우고 교육도 되고 또 어르신도 거기서 알아서 어르신들 복지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족도시로 가능한 도시가 제가 보기엔 화성시하고 창원 정도라고 봐요. 창원이요. 근데 화성시는 아시다시피 아까 땅이 넓죠. 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그다음에 기업이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농축수산 바닷가가 있어요. 출발은 늦지만 사회자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도시경쟁력 1위, 성장 1위 전국, 올해도 활력 있는 도시 1위. 그렇게 채택한 수치를 보면 이곳이 인구 성장률도요. 많을 때는 한 달에 10,000명씩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경제가 어려서 줄어들지만 인구 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출산율도 보면 1,000명당 출산율은 아마 전국 1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발전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세계 25대 도시는 뭐냐? 2025년에 세계 25위를 가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기준이 있지만 한 40위 정도 되는데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멘트만 있는 도시가 아니고 자라는 세대들이 농촌도 체험하고 또 바닷가도 체험하고 또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해양 관광, 분화로 가겠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고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은 좀 복받은 도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2025년에 꼭 뭐 25위냐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그리겠다는 의미의 함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요. 사회복지의 날에 그 대통령 표창상을 받으셨는데 그 기초 그 생활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연유로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마침 우리 소외계층을 대변했고 또 서민들에게 힘이 돼줬다는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쑥스러운 게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한 화성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발전하는 도시고 딴 지역보다 늦게 출발했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보고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화성은 이런 도시를 그리고 싶습니다 할 때 제가 사람 냄새 나는 도시, 따뜻한 도시로 정의를 하거든요. 대통령 표창을 탄 게 저는 자랑스러운 게 화성이 아시다시피 딴 지역보다 넓은 지역이고 늦게 출발해서 부족한 게 많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으시고요. 기업인들도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든가 인재 육성에서 동참을 많이 하세요. 그 덕이라고 보고요. 뭐 기초생활 분야에 대해서 딴 지역보다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화성이 기순내신 분들 북한에서 네. 그다음에 세터민 또 다문화. 사할린동포 네. 저희도 거주도 많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딴 지역보다 장례 절차를 연결해 준다든가 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한다든가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뭐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 소외계층 위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른 지역보다 노인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 많이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앞으로 도농복합도시의 전형이고 또 대한민국의 모델 케이스라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를 제시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시장님, 저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을 화성시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본에 제가 최근에 작년하고 좀 갔다 왔는데 네. 저희들이 좀 쇼크를 좀 많이 받은 게 네. 우리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호로만 또는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네. 장애인 할 때 보면. 근데 안타까운 게 저도 다쳐봐서 한 6개월을 휠체어 목발 해봤는데 네. 바깥에 나올 때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개 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치료를 중단해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재활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푸르메 재단에서 그런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옆에다가 노인병원하고 같이 다 합해서 10,000여 평 정도 땅을 저희들이 부지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병원까지는 저희들이 짓고요. 푸르메 재단에서는 우리 재활병원 건립만 하는 거로 그래서 다 합해만 1,100억 드는데 노인병원, 재활병원 그래서 푸르메 재단에서 약 한 350억 기업들하고 전 국민적 운동으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도 공무원, 시민들 각 단체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재활병원이 꼭 전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고 노인들, 어르신들 고령화세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같이 짓게 됐고요. 거기다 이제 제가 꼭 넣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이런 거 보면 이런 기구나 휠체어 이런 게 전부 수입이라서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보조공학센터를 설립을 해서 연구원들이나 박사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그거를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한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보조공학센터를 꼭 같이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인대로 맞춤형으로 해서 싸게 우리 장애인들 또 노인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이 사실 상당히 크게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립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기간이 되면 나와야 돼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와서 치료받을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제한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요거 유니버설 디자인을 조례로 만든 게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라며요.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면 이제 외국에 뭐 일본이나 독일이 잘 되는데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그다음에 만물의 우주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질 때 시설을 할 때 정상인 기준으로 해놓고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 시설도 넓게 그다음에 문 하나도 닫히면 문이 열릴 수 있게 화장실에 가도 되게 보면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장애인들 휠체어 갖고요 도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은 좀 많이 좀 나아졌는데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호주나 뉴질랜드가 저상 버스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버스를 도입을 하지만 잘 확산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도의 턱이 저상 버스에 맞지를 않아서래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만은 기존의 도시 말고 신도시만은 저상 버스가 올 수 있게 이 인도의 높은 턱도 전국이 표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자. 그 다음에 개인 빌딩이나 개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디자인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조를 일정 정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와 관련되는 신도시, 공원 다 모든 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됐지만 이게 법이 돼야 됩니다. 법이. 그래서 이게 노인, 장애인 아니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관련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꼭 좀 전국 운동이 확산돼서 우리 복지TV에서 네. 또 복지가정 여러분이 관심 가져서 네. 법이 좀 제정되게 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럼요. 대개 보면 아직까지 보면 장애인 통행권 얘기만 하는데 네.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화성은 씨가 조례로 첫 번째로 만들었다는 거는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장님한테 여쭤볼 어떤 여기 좀 시장님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보람된 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힘듭니다. 3기업. 네. 저희 화성은 너무 크고 이제에서 개발되는 지역이라 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도 못 자고 정신이 없습니다. 체력도 강해야 되고. 네. 이제 보람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아직 시골인데 발전한 도시에 굉장히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소외계층 문제, 이거는 티를 안 내고 해야 될 건데 노인이나 장애 아동, 장애인에 대한 저희 시책은 표시 안 나게 꾸준히 저희들 해야 될 거라 보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게 화성의 각 단체나 시민들, 기업인들이 자원봉사가 잘 돼 있어서 그거 볼 때마다 따뜻한 기운 또 눈물도 나고 힘도 받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우리 최영구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에게 이것만큼은 화성시장으로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복지가정 여러분께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저희 화성은 이제서 이제 출발하는 시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또 대한민국도 과연 복지라는 얘기가 최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따뜻한 가족이 많다는 말씀. 아까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됐으면 바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가정 여러분이 꼭 같이 노력해서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자리 네. 창출. 아직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 정착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 또 우리 또 복지가정 여러분이 꼭 그거를 관심을 가지셔서 월급이 꼭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우리 장애 아동이나 특히 어르신들도 복지 정책도 그분들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일자리를 주는 게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요. 2025년도에는 정말 화성시가 세계 25대 도시가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디딤돌 놓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희망수대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한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더욱더 멋진 정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화성 시민들에게 희망과 또 보람을 줄 수 있는 시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우리 최영권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화성시 정말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희망 스튜디오에서요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정말 사람 내는 냄새가 어떤 걸까 느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 스튜디오 다음 시간은요 더 멋진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